그러면 도시지역 통틀어서 토지 투자에서 가장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라고요.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 제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애는 계획관리죠, 그죠? 지금 자연녹지 땅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계획관리도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어떤 거 골라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녹지 골라요? 계획관리지역 골라요? 라고 묻거든요.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계획관리가 훨씬 나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28개의 지목 했는데 5개 지만 보라 그랬죠. 전답, 가수원, 임야, 잡종지만. 이제 그러면 용도 지역은 말 그대로 요건 아까 땅이 한 필지 한 필지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와있다고요? 지역입니다. 이건 묶어놨어요. 그 지역별로 용도를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필지 한 필지 용도도 정해져 있지만 땅 전체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주 용도에 따라 묶어놨다고요. 그러면 주 용도로 묶어놓은 이유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집과 짓지 못하는 건물을 정해두려고. 여기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일 겁니다. 그러면은 주거 아니면 상업만 하라고요. 조금만 벗어나면 농림지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있습니다. 거기다가는 함부로 개발하지 말라고요. 여기다가 우리 소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용도지역을 묶어둔 이유는 제한적인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만들려고. 하고 싶은 생각들은 다 다르겠죠. 내 땅에다 하고 싶은 일들 다 다르니까. 하지만 국가가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건 있다고요. 걔가 용도지역입니다. 가장 사람 살 때 필요한 4가지로 묶어놨어요. 도시, 농촌, 자연, 그리고 중간지역. 도시, 농촌, 자연, 중간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도시지역, 농촌은 농림지역, 자연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간지역은 뭔가 관리가 필요하니까 관리지역. 4개를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땅을 투자할 겁니다. 투자할 건데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존, 관리 중에 아예 그들도 보지도 말아야 될 데가 한 군데 있겠죠, 그죠?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 보존만 붙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버리면 돼요. 개발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땅은 개발될 애만 찾아서 시장가격보다 낮게 낙찰받아서 시장가격보다 조금 낮게 파는 게 원칙이다 보니 보존자 붙은 애는 그들도 보지 않으면 돼요. 자연환경 보존 아예 안 봐도 됩니다. 혹시 자연환경 보존 지역 안에 좋은 땅 있으면 어떡해요? 있으면 그만이죠 뭐. 그런 땅 찾을 바에 차라리 관리지역에서 괜찮은 땅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 남았습니다.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 중에 땅을 보실 분들은 도시지역도 웬만하면 날려야 돼요. 도시지역도 웬만하면 이제 용도는 다 개발된 거잖아요. 몸값이 최상위까지 올라간 애들이잖아요. 그 중에 도시 중에 보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 그나마 개발이 조금 가능할 때는 어디죠? 그렇죠. 땅 보이는 게 얘밖에 없죠.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한 바가 낮아서 그런지 녹지를 바로 찍어서 약간 흐뭇합니다. 보면 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얘를 찍어야죠. 녹지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이제 보존자 붙은 거 버리라 그랬죠? 네. 둘만 남았어요. 얘가 주택 공급이 가능한 땅이에요. 얘 생산녹지는 농림지역에 가깝거든요. 자연녹지를 지정한 이유는 녹지를 갖고 있다가 주택이 필요하면 이 자연녹지 밀어서 주택을 짓겠다라고 지정한 땅이라고요. 그러면 도시지역 통틀어서 토지 투자에서 가장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라고요.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임야가 있다. 그럼 이거 금상첨화인 거죠, 그죠? 자연녹지 지역 안에 들어갔더니만 얘가 전이더라. 금상첨화겠죠, 그죠? 도시지역 중에 뭐 본다고요? 자연녹지만.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돈이 된대. 끝이에요, 그냥. 자연녹지만 보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시면 이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까지 가지만 장내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지정한 땅이라고요. 신도시 개발은 다 어디서 한다고요? 자연녹지에서. 우리 3기 신도시가 다 자연녹지입니다. 근데 자연녹지는 특징은 다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땅을 사도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우리 반은 안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제 그린벨트로 묶은 건 개발 제한구역이잖아요. 네.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제한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사고 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투기 목적인 사람은 차단하겠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팝니다.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더 많아진다고요, 오히려. 개발 제한구역은 얘를 그대로 풀어두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땅을 살려고 덤빈다고요. 그래서 묶어두고 용도를 조금 제한했다고요. 그러면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개발 제한구역이 평생 개발 제한구역 갈 거 아니잖아요. 한 30년 정도 가면 풀린다고 얘기하거든 다들. 근데 최근 어디가 그린벨트로 묶였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뭔들 들어봤겠어요, 그죠? 네. 최근에 묶인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나이가 다 15살 이상이라고요. 그럼 얘가 어차피 수명 남은 것 해봐야 짧으면 10년, 길면 20년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사서 20년 갖고 있으라고? 20년 살지도 모르겠는데? 20년 갖고 있으면 20년 갖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5년 갖고 있든 3년 갖고 있든 선거가 있든 중간에 올라가는 지점이 보인다고요. 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올라가는 지점에 팔면 된다고요. 고양이나 하남이나 광명이나 지금 그린벨트 안에 자연녹지에 들어가서 찍어보시면 최근 거래 내역 보시면 정말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당장 개발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샀다가 다음 사람한테 바통 터치 하겠다고요. 다 옵니다. 사고 팔아서 수익을 올릴 사람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고 해서 이건 안 볼 땅은 절대로 아니다.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이 중간지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이제 성격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도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놨어요. 농림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생산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성격이 가까운 애들은 보존관리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 제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애는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럼 딱 우리는 이제 전체 땅 중에 2개만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자연녹지랑 관리는 좀 다 봐도 되겠지만 관리 중에는 계획관리만, 이것만 보면 돼요. 이거 토지염에 찍거나 디스코에 찍으면 지목 전 지도 딱 찍고 들어갔더니만 자연녹지, 그럼 더 보시라고. 지목 답 들어가 봤더니 계획관리, 더 보시라고요. 지목 과수원 들어갔더니만 보존관리, 관리지역이긴 하지만 계획관리는 아니라고요.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목 과수원 들어갔더니만 자연환경 보존지역 볼 가치가 없는 거라고. 아예 농림지역에 걸리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듯반듯한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전답 과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가치. 그 땅에서 5km 이내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호재가 2개 이상 있으면 그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5km 이내에 IC가 생긴다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파주처럼 학교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땅값은 밑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획관리에 집중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가 실제 개발이 끝난 땅이고요. 요 밑에가 개발이 진행될 땅이에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다 건폐율이 다 20인데 얘만 40이에요. 얘만 2배예요. 그러면 지금 개발이 안 된 땅들 중에 100평이 있으면 집을 4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디라고요? 계획관리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의 땅이 비싸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땅들은 전부 최대 높이가 4층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 짓는 건 한계가 있다고. 용적률이 조금 높아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넓게 짓는 게 이게 제일 유리하죠. 계획관리 지역만 2배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그럼 계획관리 지역의 땅 200평의 크기는 다른 지역의 땅 400평하고 똑같이 맞먹는다고요. 2배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관리 지역의 땅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연녹지 땅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계획관리도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어떤 거 골라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녹지 골라요? 계획관리지역 골라요? 라고 묻거든요. 실제 딱 정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전원주택 짓고 싶은데 땅을 2개 보는데 하나는 자연녹지고 하나는 계획관리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거든요. 우리는 땅이 없어서 그래서 땅 있는 사람 고민합니다. 네. 고민해요. 실제 비싼 건 똑같은 평수로 치면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지만 계획관리보다는 자연녹지가 비싸요. 더 공시지가도 비싸고 실제 거래가도 더 비싸요. 왜? 자연녹지는 그래도 도시니까,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바깥에 있어서 자연녹지보다는 더 쌉니다. 근데 건물을 여러 가지 종류를 올릴 수 있는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계획관리가 훨씬 나아요. 썰모는 계획관리가 훨씬 높고 가격은 계획관리가 좀 낮아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값이면 계획관리지역 땅을 매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 물건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